네, 반갑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종식에 대한 소식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더라도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제가 접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인격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변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은 인이 변한 것이 되겠죠. 그죠? 변한 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이 변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식상봉제입니다. 그러면 취지는 인인데 천간에 투출된 것은 식신과 상관이 투출하여 죄를 만날 봉자 만났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어떤 명조인지 먼저 명조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며칠 사이에 지금 가장 핫한 명조가 되겠죠.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장 요즘에 들어서 핫하게 떠오른 사람의 명조입니다. 먼저 이름부터입니다. 이름은 김정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출생은 강원도 원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좀 밑에 놀란 것은 키가 생각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그렇게 작게 보이질 않았는데 좀 작았습니다. 167에 이제 놀라운 것은 또 몸무게입니다. 몸무게가 130kg 가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네요. 김일성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을 찌웠다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이 키에 비해서 너무 살이 찐 것 같네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앞에 김정일도 키 높이가 10cm 이상 되는 구두를 표시나지 않게 만들어서 신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몰랐던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딸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남 일녀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내용은 또 정확하죠. 이렇게 그 유년기를 스위스 베른에서 보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에서 학교를 다녔고 학교 다닐 당시에 이름은 바군이라는 가명을 썼다. 뭐 보안상 이유 때문이겠죠. 조금 특이사항은 베른 중학교 9학년 중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스위스의 학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이건 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겠죠. 안 나온 것을 억지로 나왔다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부친인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1년 같으면 9년 전쯤 됩니까? 그래서 한 29살 그러는데 그때에 사망인 걸로 나옵니다. 그때가 이제 임술 대원 중에 10여 년을 만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이 임진년이죠. 임진년부터는 이제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 뭐 그 다음에는 병신년에 들어서 2016년이죠. 국무위원이 되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뭐 어차피 2011년 부친인 김정일이 사망하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뭐 북한의 권력 1인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는 또 맞는지 하는 것까지 조금 안 좋았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이복형이죠. 김정남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모부도 또 이렇게 죽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정도고 또 출생에 있어서는 김정일의
넷째 부인인 고용이라고도 하고 고영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김정남은 살아있을 때 고영이의 아들이 아니고 김옥이라는 여인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내용이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주가 정확하게 맞나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런 사주가 맞다라고 하면은 지금 경자년 경진월에 정말 지금 생사가 걸릴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와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사망했다는 말도 있으니까 과연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이제 한번 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명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조는 축월 신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잡기 편인격 그럽니다. 그러면은 인이기 때문에 인은 길신입니다. 그죠? 길신입니다. 이 간혹씩 편인을 흉신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사주 보면 십신을 봤을 때요, 비견급제가 위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는 식신 상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편재 정제가 있고요, 여기는 편관 정관이 있고 여기에 편인 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격으로 이야기할 때는 비견격, 급제격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으로, 용신으로 쓸 수 없는 것을 두고 격으로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견격, 급제격은 원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냥 월글록, 월급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녹격 그러기도 하고, 그죠? 왜냐하면은 비견이 12원성상 글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토기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월글록 또 내지는 월급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용신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격으로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남은 것이 이렇게 8가지죠. 그래서 이 8가지를 두고서 팔정격, 정팔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식신 상관은 흉신 길신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식신은 길신이고 흉신은 상관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쟤는 다 같이 묶어서 그냥 쟤 그럽니다. 길신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살은 길신과 흉신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편인정의는 여기에 보시면은 다 같이 길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신, 육신 이렇게 하면은 물론 비견급으로 넣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육친과 육신은 차이가 나는데, 육친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 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육신이라 그러면 식신상광, 재, 관살인 6가지죠. 그래서 이 6가지의 신, 그래서 육신, 이 가운데서 쓰는 신 그러면은 바로 용신이 되고, 이것은 또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면은 원령에서 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일위주의 자평명리학이죠. 일위주의 자평명리학은 송대부터 체계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은 맞겠습니다. 송이 960년부터 1279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송대 이제 지나서는 뭐 서, 금, 원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가 들었습니다. 명나라가 들어서는데 이 명나라가 들어서면서부터 명리학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일류주의 자평명리학이 완전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대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명청대의에 제대로 모든 세부적인 내용들이 갖추어진 공부,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간에 알려져 가지고 있는 일간을 부하든지 억하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는 서라고라는 사람이
1910년도에서 20년 사이에 막 그렇게 책을 내고 하면서 그때 썼던 내용 중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은 맞질 않죠. 자, 어쨌거나 이 육신 가운데 정편인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인이더라, 제더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인입니다. 길신입니다. 그래서 길신인 인을 치는 제를 만나는 것이 가장 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주는 월지와 일지 축중에 신금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길신 편인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미토가 뜰 때마다 그래서 양띠에마다 어떤 변화, 변동이 자주 발생이 되는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천간에 뜬 것을 살펴보면요. 축중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 바로 이 식신이 용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지는 인이 용신이고 천간은 식신이 용신. 그래서 인이 식신으로 변한, 그래서 용신이 변했기 때문에 용신을 두고 격이라고 형태라고 말하기 때문에 편인격이 식신격으로 변격이 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식신 말고 상관도 하나 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또 다시 떴습니다. 1-1. 그래서 용신 1이라고 하면은 1-1입니다. 식신 하나만 뜨면 되는데 상관이 하나 더 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감점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값을 조금 떨어뜨렸다. 덕이 있음을 조금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식신이라고 하면은 그 덕이고 아랫사람 뜻도 많이 봄, 이런 뜻도 되죠. 베푼다라는 의미도 되고, 뭔가 열심히 연구한다는 뜻도 되고, 식신은 살려준다는 의미도 되고, 또 식신은 보살핀다는 의미도 되고, 또 식신은 내가 낳은 것이니까 자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랫사람, 또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런 의미도 이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미도 있는 중에 이렇게 상관이 뜨게 되면은 상관으로 인하여 격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관이 가지고 있던 좋은 장점보다는 흉신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상관이 가지고 있는 흉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따지면 하극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배신, 변덕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또 법을 어김 이런 뜻도 되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함 이런 뜻도 되고, 그 덕에 욕을 잘할 수 있음 이런 뜻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신이 있으나 상관이 같이 뜨면은 마음이 한결같지를 못합니다. 언제 변덕이 나고 언제 변할지를 모르고 언제 뒤통수를 때릴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욕이 날라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편인에서부터 이 인이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알 수도 없고 종잡을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남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남이 상상하는 이상을 그것을 또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언제 어느 때 변할지도 모르며, 또 베이스 자체에서 올라온 걸로 따지면은 편인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을 그럴 성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향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싫어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상관이 이렇게 식신과 함께 같이 투출해서 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안고 지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미 이제 뜬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사주를 다 살려낸 것이 바로 이 을목재입니다. 편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관 문제도 전부 상쇄시켜버렸습니다. 이 을목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식신과 상관이 같이 떴지만은 재를 만나서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생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을목이 빠져버리면은 사단이 꼭 나겠죠. 이 을목이 빠져버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신금 날라왔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신금이 날라오면은 직접적으로 을목을 바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개수가 있고 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을목이 들어서 합을 할 때는 합의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을경 합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나의 노력과 또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물을 좋게 해왔던 것이 있었으나 이 결과물, 나의 욕구, 만들어 놓은 어떤 재물들은 타인이 다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나한테 남은 것은 식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더 오래 가죠. 그래서 구설, 욕, 이런 것만 듣게 될 수가 있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은 가장 좋지 않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이 경금이 떴을 때가 됩니다. 경금이 뜨게 되면은 바로 병이 확실하게 돋아나는데요. 이 병이 더 확실하게 돋아나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러하게 신진합을 했을 경우가 더 확실하게 돋아나죠. 이 신금은 임수의 장생지도 됩니다. 신진합을 해서 개수만 살아난 게 아니고 임수까지 확실히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큰 문제거리를 안게 되는 그런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를 이제 볼 때는 축을 신금이니까, 그죠? 그래서 겨울에 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쇠는 남방으로 흘러야 좋은데 이 사주는 남방으로 흐르면 두 가지가 다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남방으로 흐르게 되면은 인을 쓰는 중에 관이 들어왔고, 그렇죠, 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예, 직위를 얻게 되었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운으로 흐르게 되면 조후도 되면서 명예도 얻고, 또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도 다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인이면서 겨울의 쇠라 그러면은 남방이 남들의 인이 관을 만나는 것보담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1타 2피 쌍피 이런 정도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자는 축을이라 그러면 여기입니다. 해, 자, 축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임묘진 사오미를 들어갑니다. 요렇게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임묘진, 특히 묘목으로서 대묘목구까지 짰으면은요, 한마디로 인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님과 연이 없게 되고, 그리고 학문 공부를 하는 길이 어렵게 될 수 있는 팔자가 되겠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렇게 흘러가면은 내가 배운 것을 써먹을 수가 있다, 부모 덕으로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비겁으로 오면은 주위의 인덕으로 나의 입지가 좋아졌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이렇게 금운으로 흐르며. 그리고 인격은 식상운도 패가 아닙니다,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팔자가 됩니다.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이러한 아픔을 많이 초년부터 청년기에 많이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여자로 태어나면 재운으로 흐르는 경우 돈, 숫자와 연관이 되니까 여성 출신들이 많고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되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중년 이후부터 싸움이 흐르니까 남편이 일어나면서부터 자기도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은 가능합니다. 자, 이 사주는 어쨌거나 월지가 인입니다. 그래서 부모덕이 있다, 식상이니까 조상덕도 있다, 배우자덕도 있다, 자식덕도 있다, 인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지에 가장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막 사화나 오화 같은 게 하나 있어서
화, 관이나 살이 있었더라면은 사실은 더 귀한 사주가 임진개사, 갑오, 을미 보십시오. 갑오, 을미 이러면은 사주가 좋아져도 훨씬 더 좋아진 사주가 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김정은처럼 일인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의 환경도 무시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축에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 사주를 근본적으로 살려놓은 것은 이 을목입니다. 천간에 이렇게 인이 너무 왕한 중에는 가벼운 재가 있는 것도 폐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간에서 지금 현재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인한 문제점도 해결해 줬고, 그 다음에 주영신인 식신이 재를 봐서 식신 생재인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 때문에 이 사주가 다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이 을목은 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지에도 있고요, 연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나타내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편재는 부친을 뜻하죠. 남자 입장에서 정재는 부인을 뜻하고요. 여자 입장에서 정재는 부친이고 여자 입장에서 편재는 시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부모의 음덕도 있지만은 부친덕이 대단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중에서 이렇게 신유수로 흐르게 되면은 단점은 무엇이 사라질 수도 있냐면은 단점은 부친연이 떨어지고 그리고 배우자연이 떨어지고 재물운이 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가 항시 불안정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거느릴 수가 있으며 그리고 부친과의 연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온 내력에서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내력입니다. 월지가 인인데 식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의 식신을 봤으니 이때는 좋았죠. 그리고 또 천간 입장에서 봤을 때 식상이 재를 봤는데 재도 역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천간에 개수가 떠도 이게 탈이 날 것이 없죠. 왜? 을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수가 들어온 이거는 조금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인을 쓰는 사주에 식신이 있는 것과 인을 쓰는 사주에 상관이 있는 것은 조금 다르거든요. 아무리 뭔가 좋은 걸 쓰더라도 흉신을 쓰면은 흉신 쓴 값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난다든지 학창시절에 상관에 운이 오게 되면은 하는 일을 변동하든지 한 번씩 학교를 쉬어가든지 뭐 하는 이러한 변동수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것과 한번 일단 비교를 해보면요. 신묘년이 들어왔을 때 경자월에 이 부친인 김정일이 사망을 합니다. 자, 12월 17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사주에서 신금이 뜨는 것과 경금이 뜨는 것이 있는데 가장 좋지 않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결과는요. 자, 이 사주에서 신금이 떴을 때는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세운에서 무기토, 특히 기토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만약에 기토와 신금이 같이 뜨면요. 신금은 얘를 때리고 기토는 얘를 때리면서 얘를 긁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기운들이 몽땅 쓰임을 잃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하지만은 전부 다 이렇게 몰락하지 않는 이유는 일간이 신금이고 월지가 인인데 인이 비결을 만난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요렇게 경금이 떴을 때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을경합된 상태에서 무기토 떠버리면요. 완전히 이제 우리가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임술대운 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신금이 뜨고 신금이 떴습니다. 그리고 묘목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목으로 흐르게 되면은 대세운의 흐름이 바뀌고요. 이 사주는 묘목과 미토가 들어오는 것이
대단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운 묘목이 왔을 때 미토가 왔을 때 묘목이 오면은 해묘미 목국을 짰을 때가 이 사주가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천간에 기토가 떴는데 있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신묘년을 이렇게 만약에 기미 대운 중에 신묘년을 만나면은 천간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사주에 이제 뿌리가 다 나가 떨어지고 충미충하면서 해묘미 목국을 짜버리니까 지지가 다 인이 다 쓰러져 버리고 천간도 쓸 자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해서 정말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임술대운 중에 이렇게 신유술로 오르면은 재와 연이 없게 되는데 이렇게 천간에 뜬 신금도 좋지 못합니다. 원래는 경금이 뜨는 것이 더 안 좋죠. 경금이 떠버리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 와중에 상관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병으로 보통 돌아가는 부모들 보면은 고해 자식의 운에서 보면은 탈이 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사고로 가는 경우는 그 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실전에서는 종종 드러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맛볼 수가 있다. 어쨌든 이 사주를 보면 경신신유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재가 제대로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지가 천간과 다 함께 금 기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목기운이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용신이 재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용신이 식신이기 때문에 지금 대패가 이렇게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신금이 떴을 때 작년처럼 기토가 뜨게 되면은요, 지지에 상관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요, 토생금, 금생수, 상관, 말썽이 났다 이 말이 되고, 천간에는 신금이 떠가지고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왜? 원래는 날아가지 않는데 세운에서 무기토가 떠버리면요, 임계수가 나가 떨어지면서 을목을 같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손상나는, 그리고 식신 내가 노력했던 게 깨지면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는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지지에 상관은 말썽이 났다 천간, 이는 문서로 인해서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큰 말썽이 났는데 문서로 인해서 말썽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죠. 경금이 천간에 떴을 때는 완전히 이제 잡힌 경우입니다. 신금은 그래도 어떻게든 통관시켜서 을목을 살릴 수도 있고 개수 자체도 좋아지지만은 경금이 떴을 때는요, 이 개수가 을목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생관대죠. 용신이 젠대 관을 보면은 왜 좋으냐 그러면은 관을 봐서 좋은 것보다는 우선은요, 용신인 재가 정관을 봄으로 해서 비견급제로부터 정관이 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자평진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관을 보게 되면은 관청에서 내 재물을 지켜준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 식신이 재를 보면은 좋은 경우가, 식신이 재를 보면은 왜 좋으냐? 재가 있어서 인으로부터 식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에 비견급제가 있으면 좋은 이유가, 비견급제가 재로부터 인을 지켜주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순서대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 오행도 그리는 가운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용신이 인인데 비견급제가 있으면 왜 좋으냐 하면은, 재운이 오면은 인이 제극인을 당해서 인이 다칩니다. 이거 폐가 나게 되는데, 이때 비견급제가 있으면은 비견급제가 재를 극하기 때문에 재로부터 인을 지켜줘서 좋은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식신인데 왜 재가 있으면 좋으냐 하면, 이 식신은 인이 식신을 파극하거든요. 그런데 재가 있으면은 재가 이
용신인 식신을 극하는 것을 말려주기 때문에, 재는 인을 극하기 때문에 식신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가 있다는 것은 인으로부터 용신인 식신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금이 뜬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크게 없던 이유는 용신이 바로 개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만 좋아지고 통관해서 을목도 직접 얻어맞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데요, 요렇게 경금이 떠버리면요, 개수나 임수는 좋아질 수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을목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을목이 이제 꼼짝없이 묶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기토가 떠버리면 이게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이 개수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금이 떴을 때 무토와 또 내지는 기토가 떴을 때가 가장 좋지 않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놔야 될 시기인데, 지지로 보게 되면은 급제가 떴습니다. 인인데 급제가 뜬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상관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신으로 지키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흉신으로 지키지는데, 흉신이 이렇게 신자진 수국에서 이러한 임수가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고 하니 다음 40대로 넘어가게 되면 무신기후가 들어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무신기후 같으면 2028년, 2029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토가 뜨는 그 시기, 경금이 떠 있고 무기토가 뜨는 그 시기가 이 사주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올해처럼 경자년이 들어왔습니다. 신유의 경자년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은 기해에 비해서 경자년이 더 좋으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지 아쉽다 그러면은 요 을목이 이제 나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가 큰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식신,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펼친다, 내가 뜻하는 어떤 욕심, 경금은 급제, 그래서 욕심을 좀 내고 내가 가진 것을 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또 내지는 내가 가진 것으로서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 이제 경진인데 이렇게 진토가 들어오는 것도 이제 썩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용신인 수기운의 묘지가 진토거든요. 그래서 경진월에 지금 발생된 내용,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문서, 좋은 문서가 아니고 조금 답답한 문서가 발생이 된 정도, 또 경금이 떴기 때문에 올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나의 욕구가 충족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경금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실을 앗아갔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세운과 또 내지는 또 절운, 그래서 세운 경금, 절운 경금이 뜨면서 이러한 말썽, 문제 이런 게 발생이 되질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경진년에 경자년에 사망을 했다라고 추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경자년 경진월이 왔다고 해서 이 사주가 사망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사주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김정은과 같은 저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현재 전국에 몇 명 정도 될까 하는 거 한번 이걸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시간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청 집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2019년 신생아 수는 30만 3,100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수가 좀 걱정이죠.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1970년 이후, 이수가 아니고 이후에 가장 지금 현재 적은 수치랍니다. 신생아 탄생 수치가 가장 작다고 하는데요. 또 심각한 것은 2018년에 비해서 또 23,700명이 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23,700명이 더 태어나도 아직도 걱정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58년 개띠 그러는데 58년 개띠라고 하는 이유가 58년도 6.25가 끝나고 나서 태어난 어린애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8년생을 어딜 가나 58년생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8년 개띠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네요. 58년 개띠 중에 마이클 잭슨도 58년 개띠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8년도에는 신생아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 80만 정도로 일반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니까 130만 정도가 그때 태어났다라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선 작년에 태어난 어린애 숫자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숫자에 비해서 58년 개띠는 정말 약 3배에서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를 얼마든지 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31만 3,100명 작년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365일 1년을 가지고 나눠보면은 하루에 약 830명의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약 830점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830명이 태어난 어린 애들 중에서 우리가 사주에서 쓰는 거는 24시간이 아니고 12시간이죠. 그래서 사주가 똑같은 확률로 가진 어린이의 숫자를 따져보면은 약 69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69명을 똑같이 볼 수는 또 없죠. 왜냐하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래서 69명을 남녀 성비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어린이의 숫자가 35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8년 개띠에 갖다 된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30만이니까 355 5배는 아니고 4배 정도라면은 그죠? 4배라면 3, 42 그다음에 4, 5, 20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한 150명.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사주가 똑같은 사람,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전국에 한 100명 정도 있다. 남자 여자 나눴으니까 그죠? 한 그 정도 보면은 조금 40대 50대는 맞질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대략 요즘 세상에는 똑같은 사주를 가진 성비가 똑같은 남자나 여자애는 전국에 35명 정도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보고 명리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는 애들이 부모의 사주가 다르거든요. 당연히 환경도 다릅니다. 당연히 교육 수준도 똑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이제 변화가 나는데 결국 운의 흐름에서는 똑같다. 누구 하나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누구 하나도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신유술로 우리 김정은 사주처럼 신유술로 흐르는 그러한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 집안이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몇 가지 경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일찍 떠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파산을 했든지 또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아예 거들떠보지 않고 이 가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가정 쪽에 가서 다른 여자랑 그냥 살고 있는 경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며칠 사이,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가장 핫하게 떠오른 인물의 사주를 한번 살펴봤고, 또 과연 요즘에는 똑같은 사주를 가진 어린아이들이 몇 명 정도씩 태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 그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